넌 공감 능력이 떨어져. 아주 가까운 누군가로부터 이런 불만 섞인 말 한 번쯤 들어본 경험이 있으시죠? 항상 누군가에게 공감한다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밑바탕에는 공감이 깔려 있습니다. 공감은 동질감을 만들고 우리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 특히 동질감을 중요시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연, 지연 이런 말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거죠. 안녕하세요. 소확성입니다. 오늘은 공감 능력을 조금 더 키우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솔솔 바람이 부는 깊은 산 속에서 누군가 밤을 깎아 바위 위에 놓아주자 다람쥐가 날쌔게 쫓아와 두 손으로 밤을 감싸고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오물거리며 맛나게 먹는 다람쥐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띠는 사람은 바로 훌륭한 가르침으로 유명한 선승이었습니다. 그는 산으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수련을 통해 얻은 인생의 도를 깨우쳐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르침을 받고자 한 방문객이 선승을 찾아왔습니다. 선승을 만나면 정말 대단한 선승인지 시험을 해봐야겠어. 오랜 기다림 끝에 선승을 만나게 된 방문객은 자신의 생각을 감춘 채 말했습니다. 스승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방문했습니다.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 길 오느라 수고했습니다. 피곤하실 테니까 우선 차나 한잔 하시지요. 향긋한 차향이 방을 가득 채우며 차가 끓는 동안 방문객은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형제들이 저를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네요. 이 고민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승님, 저의 어머니는 제가 빨리 결혼하기를 바라시는데 저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으면 합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던 선승은 차가 잘 다려지자 방문객의 찻잔에 역시 아무 말 없이 차를 따랐습니다. 여전히 자기 말에 도취되어 떠드는 방문객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면서 선승은 계속 차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차가 잔을 가득 차 넘쳐도 선승은 계속 차를 따랐고 차는 찻잔에 흘러넘쳐서 방석까지 흥건히 적셨습니다.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있던 방문객은 깜짝 놀라 선승을 만류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지금 차가 넘치고 있습니다. 어찌 자꾸만 따르시는 겁니까? 그때서야 선승은 차 따르기를 멈추더니 드디어 방문객에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넘쳐 흐르는 찻잔과 마찬가지로 그대 마음은 너무 많은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준다 해도 그대 머릿속에서는 내 가르침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찻잔에 담기지 못하는 물처럼 다 넘쳐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산하시지요. 마음은 무엇인가를 담는 그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릇에 무엇인가를 담으려면 그 그릇이 비워져 있어야 하죠. 그릇이 비워져 있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담지 못하고 담는다 하여도 넘쳐 흐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넘쳐 흐르는 찻잔처럼 당신의 마음도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확신 등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어울리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한 첫걸음은 평소 내 마음을 잘 정리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적 여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공감 여부가 상대방이 아닌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점부터 공감을 해야겠죠?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비워야 효과적인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음 비우기 첫 번째 방법, 쓰기입니다. 쓰기는 특별한 대상을 두지 않고 혼자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데 아주 적절한 방법입니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자신의 마음을 기록하다 보면 그 마음들이 객관화되어 고민이나 걱정, 기타 잡념들을 바라보고 정리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소 책상 위나 집안을 정리정돈만 해도 이렇게 넓었나? 쉽게 넓어 보이는 것을 자주 경험하시죠? 쓰기 과정을 통해 생각과 감정은 적당한 자리를 찾아 정돈되고 어지럽게 흩어져 공간만 차지하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평상시 쓰기 습관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고 객관화시키는 것도 좋고, 그게 어렵다면 마음이 복잡할 때라도 잠시 앉아서 낙서처럼 아무거나 써지는 대로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적는 일기나 메일, 문자 등을 이용해서 편지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관계가 불편해진 사람 또는 고마운 사람에게 직접 말로 풀어내기가 어려울 때 자신의 마음을 편지 형식에 담아 보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편지로 마음을 나누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마음 비우기는 큰 마음을 먹지 않아도 저절로 잘 이루어질 것이며 다른 사람의 마음자리로 가서 공감하는 일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마음 비우기 두 번째 방법, 그리기입니다. 그리는 행위는 인간의 본능으로 인간은 쓰는 행위를 알기 전부터 그림으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기는 배우지 않아도 재능이 없어도 그냥 편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며 그리기를 통해 마음 비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볼 사람을 의식하여 잘 그려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종이 한 장을 놓고 그리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내 마음은 무슨 그림을 그려낼지 궁금하지 않나요? 먼저 책상 위를 정돈하고 종이와 연필, 색연필 등의 원하는 그리기 도구를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이 가는 대로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다 그리면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무엇을 그렸는지, 느낌이 어떤지, 무엇을 더 그려넣으면 좋겠는지 등 자신의 마음과 대화를 나누며 감정을 정돈하고 마음을 비워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비우기 세 번째 방법, 수다 나누기입니다. 공간을 만들려면 정리정돈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굳이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때그때 버려야 빈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온 생각, 감정, 신념 중에 내 마음속을 어지럽히는 것이 있다면 속에 담아두지 않고 대화를 통해 배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다 나누기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유를 벌컥벌컥 잘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유를 마시면 꼭 배탈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잘 받아들여 소화시키고 찌꺼기가 남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억지로 받아들였다는 거부감 때문에 소화도 못 시키고 불편하게 남아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남아있는 것들을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모여 수다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대상은 친구도 좋고 가족도 좋고 동호회 회원이나 별도의 수다 모임도 좋습니다.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면 누구라도 얼마든지 모여서 수다를 떨고 불편한 마음들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부정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안전한 수다 모임에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가벼워지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남들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저 속으로만 참아내는 사람은 그만큼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의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공감이 어려울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인간관계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미니멀 라이프를 다룬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우리의 삶에도 미니멀 라이프 열풍이 불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을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집안에 필요 없는 물건들을 버리고 집을 비워냈습니다. 이렇게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며 이것저것 버리는 것은 쉽지만 마음을 비우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담긴 생각, 감정, 확신 등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큰 방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담긴 생각이나 감정, 확신은 잠시 버려두고 쓰기, 그리기, 수다 나누기의 방법으로 마음을 비워본 후 다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공감을 하여 의미 있는 만남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